이어서 추미애 의원 이야기 바로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이 2등 시민의식 문제 등을 참 풀기 어렵다 이러면서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1등 경기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민들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분노를 부추기는 거냐, 우리가 서울에서 경쟁하다 밀려온 사람들이냐, 이런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추미애 의원의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조금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서울 지역의 인구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의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고 통계적으로도 조금 팩트로서 인정이 되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넘어서 지금 추미애 의원이 보여준 이 표현은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비하라고 하는 게, 혐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되어야 하는 개념인 것은 맞거든요. 네. 아무데나 비하, 혐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경기도 시민들에 대해서 아류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등 시민이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자유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의원의 표현은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못해서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고 아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혐오가 맞습니다. 비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유권자들을 비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상식에 어긋나고 좀 굉장히 잘못된 애티튜드인 건데, 이것을 사실 2번 언급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한다 하는 2등 시민 의식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입니다. 2등 시민, 아류 시민, 서울에서 밀려났다.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당연히 경기도지사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경기도민들을 비하할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내면에 깔려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네 2등 시민이잖아. 내가 와서 1등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일종의 선민의식과 비하적인 이런 생각의 발로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권자들이 당연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죠. 불특정 다수들에 대해서 지금 비하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바로 우리가 헤이트 스피치,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조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특정인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지금 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뭐 비판에 열을 올리기에 앞서가지고 이게 선거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의 과연 발언이 맞나? 저는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만큼 민주당이 얼마나 이런 좀 대중의 시선과 일반 국민들의 그런 감정에 유리되어 있는 지금 언어와 태도를 가지고 있나를 잘 보여주는 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런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거 황당한 게 일단은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에 자가 소유가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가 있고요. 네. 경기도에는 하남에 본인 사무실과 또 본인 뭐 아파트가 하나가 전세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얼마나 그 숙식을 할지, 얼마나 먹고 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가 소유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 뭔가 밀려나가지고 나 억울하다, 내가 이거 뒤집어 엎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서울에 자가가 있고 그 경기도에 자가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는 2등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추미애 그 의원이 과연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에 등수를 한번 매겨봐라. 뭐 1등부터 17등까지 그러면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이냐 라고 따질 수 있겠냐. 이거는 평소에 마음에 품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품어왔다는 얘기인 거고, 평소 머릿속에 경기도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해왔다는 그러한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온 얘기고요. 지금 경기도가
뭐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거를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뭐 양평이나 뭐 하남도 그렇고 전원주택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지사 그렇죠. 후보는 할 말이 경기도가 1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경기도가 1등이고 서울의 복잡함 속에서 경기도로 와가지고 여유를 다시 찾으십시오. 제가 교통은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2등이라고 낙인 찍혀버리니까 경기도민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사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지금 인구수가 거의 1.5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묻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그런 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분들도 경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밀려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런 이 어떤 통계 자체를 본인들이 자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도에 심지어는 현직 도지사가 누굽니까? 김동연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김동연 도지사는 이른바 그 추미애 의원의 표현대로 서울에서 떠밀려온 사람들 뭐 짬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발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경기도가 지금 정말 이 전국적으로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지금 존재하는 자랑스러운 도시고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가 서울을 능가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내가 더 분골쇄신하겠다. 내가 기여 헌신하겠다. 이제는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더 많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경기도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경기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류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이고 사용을 하면서 심지어는 정체성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정말 이건 경악스러운 표현입니다. 사실 당신들이 경기도에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사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참 이거는 정말 아무리 봐도 정신머리가 없다 이 발언은 정말 놀라운 발언이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니까요. 이제 추미애 의원실에서는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서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면서 일부 표현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해명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감이다가 아니라 내가 말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유감이라는 표현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뭐라 그러는 너도 잘못된 시선이다라는 게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추미애 의원은 삼보일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삼보일배로 경기도를 한 바퀴 돌던가 뭐 그 정도의 그 진심을 보여야지 경기도민들이 마음을 이해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추미애의 이 경기도 2등, 경기도 비하 발언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는 것보다 민주당에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더 이거를 확산하는 그러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낡은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는데 낡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 의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 의원의 평소 지역과의 소통도 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추 의원은 하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간담회, 공식 소통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의 현안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정치인이 과연 이렇게 경기도를 2등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할 자격이 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사실 추미애 의원이 놀랍게도 지금 6선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의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이번 총선 22대 또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장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량감이 있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법사위까지 가게 됐고요.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이른바 이 쇼츠 파리를 위한 쇼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을 위해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른바 이 강성층들,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어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기몰이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다라고 하는 자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서울에 떠밀려 왔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몇 개 표현을
트집을 잡은 것이 아니라요. 이 전반적인 인터뷰에 실려 있는 경기도민에 대한 추미애 의원의 이런 생각과 인식 자체가 2등 시민이라고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반로가 결과적으로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그저 당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쇼츠 정치, 개인 정치를 하고 그 쇼츠 정치로 쌓은 인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공천만 받아서 당선돼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술수가 지금 들통이 나버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내 경선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지금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대로 같은 당 내에서도 이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주 의원은요.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다. 라면서 경기도는 이미 1등이라면서 추 의원과 정반대의 화법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쵸. 우리가 1등이냐 2등이냐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강자 약자를 구분할 때 한 가지 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남성 여성이란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수준과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장애 여부가 될 수도 있고 약자와 강자를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을 상정을 해보자고요. 뭐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뭐 집값이 쌀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상당히 또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또 분당 같은 곳은 서울을 또 능가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편이 상당히 또 개선이 됐기 때문에 출퇴근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고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이끌던 이 전현직도 이 지사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일거에 2등이다라고 폄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잡아서 비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 사람이 됐건 지역이 됐건 특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거든 훨씬 더 복잡 다양한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전 느끼는 순간이었고 민주당 역시 그에 대해서 경기도가 훨씬 잘하는 것도 많고 장점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딱 콕 집어가지고 서울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찝어서 2등 시민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만약에 민주당 내 이 경기도 이 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경선이 본격화가 되면 이런 비판의 목소리 몇 곱절로 커질 겁니다. 네, 사실 추전자고와는 과거에도 강한 어조, 직설적인 표현으로 트러블 메이커, 오럴 리스크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죠. 이러한 이미지가 이렇게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좀 걸림돌이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특정 정치인과 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치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민주당 내 좀 친명을 옹호를 하면서 비명계들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갑론을박을 벌인다. 그런 거면 개딸들도 편들어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찬반이 양립할 수 있는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본 발언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폄하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싸잡아서 2등 시민이라고 경기도 자체를 비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편들어줄 만한 여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전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건 지지를 하지 않건 또한 뭐 친명계가 됐건 비명계가 됐건 모두가 다 좀 공감하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훨씬 더 정교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지역 현안에 접근을 하고 이 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의 발언 논란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구도에 또 어떤 변수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내기에 앞서서 오후에 나온 소식 좀 하나만 짚어볼게요. 김재원 최고가 단식 같이 하기로 했다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누가 같이 한다고요? 김재원 최고. 예, 그 주말에 발표를 했죠. 지금 단식을 아마 계속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리를 같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덕 대표가 사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토요일까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토요일에 심지어 저희끼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대표님께 가서 말을 걸고 손잡아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 3, 4일째가 또 고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체력을 소비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배려하는 분위기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죠. 그중에 또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에 자리를 몇 시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도 단식을 하겠다라고 최초로 또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나 다들 감사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김재원 최고의 또 과거 여러 어떤 행보들 때문에 만약에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번에 조금은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게 또 정치인이 시시각각 보여줘야 될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장도혁 대표보다 더 뒤에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특검 통과라고 하는 소기의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에 대해서 또 칭찬을 받을 만한 행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앞으로 민주당과의 타협 여부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민주당보다는 청와대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무수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는 출마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놨고 홍익표 전 의원이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이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권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른바 통합에 기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5일째 아예 지금 소금도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소금도 안 드신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생단식을 하는 겁니다. 출퇴근 단식이 아니라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찾아오지 않는다? 이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홍익표 정무수석, 신임 정무수석의 첫 번째 행선지는 국회 로텐더홀의 장도혁 대표 단식장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 청와대의 어떤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먼저 와서 예방을 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에 여당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청와대도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여당이 아무리 강강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처절한 사투를 무시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그렇게 물꼬가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민주당만 특검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당이 야당 특검하는 것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통과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받을 명분도 없고 시간 문제다. 결과적으로 장도혁 대표께서 조금 더 견디실 수 있게 버티실 수 있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